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장편 영화를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는 배준현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준현입니다. 네, 연애지상주의자 한량 김선생 나오셨습니다. 네, 연애로 장편 영화를 찍고 싶은 김 선생입니다. 네. 대서사시 찍고 있는 거 아니야? 아, 이미 뭐. 네. 참. 네. 저는 김프로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오늘의 빠따 역시 30대 여성분인데 네. 이분은 약간 30대 후반이신 것 같은 느낌이 조금 있기는 한데 네. 뭐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고 연령대가 네. 네. 내용을 들어보니까 진짜 조금 짜증나긴 한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간만에 요거는 뭐 다른 변칙이 아니고 네. 시원한 뭐 빠따를 좀 날려야 되지 않을까 고민이 많습니다. 네. 전공법으로. 네. 자, 김 선생님께서 소개를 해주시죠. 읽어보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입장이었다 생각하니까 진짜 화가 나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특히 여자분이시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뭐야?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이건 뭐 그냥 뭐 바로 그냥 우리가 빠따 얘기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렇지. 보통 이렇게 다 참고 하시는 분들이 참다 사연을 보내실 때 공통점이 그래 좁은 동네고 단골이 될 수도 있고 마찰을 일으키지 말자 뭐 이런 거잖아요. 그건 사람한테 해당되는 거고 예. 사람이랑 잘 지내는 거고 분리수거해야 될 것들이랑 굳이 그걸 잘 지낼 필요 없잖아.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양반은 네. 이 정도면 사람이 아니지.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빠따죠. 이건 네. 진짜 묵직한 빠따로 좀 날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쵸. 한두 대로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이것저것 이제 따지기 애매한 이런 스트레이트한 사연에는 정해져 있잖아요, 빠따가. 그렇죠. 빠따 종류가 정해져 있죠. 김프로는 뭡니까? 꽃갱이. 꽃갱이지. 그렇지. 이거는. 이러면 이런 게 꽃갱이잖아. 꽃갱이야. 그럼. 이거는. 근데 네. 이건 가벼운 꽃갱이 안 될 것 같아. 아, 요 꽃괭이는 직경 8cm 이상. 그렇지. 두툼한 애로 준비를 하고 특별히 좀 외부에 코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야. 왜 빠따도 물 먹은 빠따가 원래 다 묵직하잖아요. 그렇지. 네. 물을 좀 먹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큰 다라이 있죠. 거기에 이제 가득 차 있는 오줌. 네. 오줌이 가득 차 있는 다라이에 단거. 일주일 정도 담궈주세요. 네. 오. 아, 그래. 일주일 푹 담근 곡괭이로 네. 일단 준비를 하고. 목장갑 끼고 고무장갑 끼고 잡자. 당연하죠. 그냥 잡지 마. 네. 그렇지. 절대 그냥 잡으면 안 돼요. 그렇지. 손 씻어도 일주일 가요. 그래요. 그렇게 해놓고 이분을 빠따 맞을 자세로 엎드려 뻗쳐를 시킵니다. 그렇지. 근데 그냥 아무 데서나 빠따를 때리고 싶은 마음보다는 여기 이제 항목별로 다 하셨잖아요. 네. 1. 화장실, 2. 담배꽁초, 3. 구토, 3. 주차. 전 주차역이 좀 눈이 가네요. 주차장에 엎드려 뻗쳐를 시켜야 돼. 차 뒤에 엎드려 뻗쳐를 시켜서 이렇게 고개를 딱 들면 마지막 허리가 딱 꺾이면서 고개가 탁 들어지잖아. 거기가 이제 배기구야. 자동차 배기구. 그리고 시동을 끄지 마. 켜놓은 채로. 자기도 한번 마셔봐라. 꼭 1톤 포터여야만 합니다. 그래요. 디젤차. 네, 디젤차. 네. 그리고 나서 이분한테는 담배랑 토, 요 부분이 전 눈에 걸려요. 그래요. 네, 많이 걸려. 네. 입으로 숨 쉴 때 힘들거든요. 네네네. 가끔 코 막히셨을 때 입으로 숨을 때 되게 힘들잖아. 힘들지. 그죠? 코에다 일단 담배를 칵 쑤셔가지고 담배꽁초 코에 집어넣어. 입으로만 숨 쉴 수 있게. 맞기 전에 죽는 거 아니야? 잠깐만. 그럼 일단 상태가 버려진 담배꽁초로 코를 막아. 그렇죠. 그런 다음에 입으로만 숨 쉬는데 그렇죠. 거긴 디젤 엔진 배기가스가 들어오고 그렇죠. 있어. 네. 그리고 이제 엎드려 뻗쳤어. 네. 그래서 우리 손에는 그 오줌 묻은 묵직한 곡괭이가 들려 있는 겁니다. 곡괭이가 들려 근데 있어요.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 토. 토가 있어요, 토. 토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이분에게 하의를 추리닝으로 갈아입힙니다. 맞추리를 네. 갈아입혀. 삼선 아디다스. 네. 갈아입히고 추리닝이 고무라잖아요. 네네네. 고무라서 이렇게 쉽게 이렇게 내릴 수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분의 엉덩이 쪽을 이렇게 살짝 들어서 네. 추리닝과 팬티 사이에 공간이 보일 정도로 이렇게 엽니다. 네. 그리고 시원하게 토를 합니다. 야, 정말 우리 진짜 정성스럽다. 팬티는 안 잡습니까? 아, 그건 좀 그래. 그래요? 거기까지는 그래. 아, 그래, 네. 그래. 그러면 저는 이게 팬티까지 해가지고 하고 싶었는데 그거를 배려 차원에서 안 하면 밑에 발목 주둥이는 묶읍시다. 내릴 수 있잖아. 그렇지. 시볼이라고 하죠. 묶어야지. 그렇지. 시볼이 처리돼 있는 그렇지, 애로. 고무링, 그렇지. 고무링. 예. 고무링으로 딱, 그렇지. 마감하고. 하의에 토사물을 가득 그래요. 하고 그 상태에서 엎드려 뻗쳐. 그 상태 엎드려 뻗치고 지금 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네. 콧구멍에는 버려진 담배꽁초. 담배꽁초, 입으로는 디젤 엔진 배기가스, 그렇죠.
바지는 꽁꽁 묶여서 토사물. 그렇지. 그리고 우리 손에는 일주일째 오줌통에 들어가 있던 꽃괭이. 정말 이제 대단하다. 마르면 안 돼요. 마르면 안 돼, 마르면 축축한 안 돼. 상태로 해야 그렇지. 돼. 준비는 바로 완벽해 이제. 그렇지, 완벽해. 그렇지. 자, 이걸로 몇 대를 때리느냐가 관건이잖아. 네. 강아지가 눈에 걸리네요. 그렇죠. 그래도 어쨌든 강아지가 불쌍하기도 하고 강아지 하루 종일 짖는 데잖아. 그럼 주인을 끔찍하게 생각하는 애예요. 이 주인이 이 강아지를 매정하게 대할 뿐이지 강아지는 주인을 굉장히 끔찍하게 생각하잖아. 난 이 강아지를 봐서라도 우호적인 환경을 우호적인 좀. 만들어 주고 싶어요. 네. 우리가 막 죽을 때까지 때릴 수는 없잖아요. 강아지가 그만하라 할 때까지 강아지가 어떻게 하면 그만하라고 하는 거야? 강아지가 뭐 스타카토로 끊어서 짖으면 되나? 영어로 스탑이라고 하든 뭐 한국어로 그만이라고 하든 말을 해야 돼? 아니면 중국어로 뭐 하든 야. 뭐 일어 중국어 아작 우러무리가 딱 정하죠. 5개 언어. 5개 언어? 5가지 사람의 언어 중에 하나로만 그만하라는 의사를 표시를 하면 야. 우리가 멈추는 걸로. 첫 번째 한국어. 한국어 그렇지. 중국어, 일어, 영어, 스페인어. 스페인어까지. 요 5개 중에 하나로 그만하라는 의사를 비추면 우린 바로 그 자리에서 딱 누가 멈춥니다. 그렇게 말하면? 강아지가. 오케이. 때리기도 전에 그러면 안 때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 그렇지. 강아지가 때리지 마라고 하면 저희가 집에 갑니다. 집에. 네. 자, 빠따 들어가 보죠. 자, 아무튼 빠따 시원하게 날려드리겠습니다. 네. 뭐 이러면 안 돼요. 네? 자기 이 피지컬 믿고 하는 건데 그렇지. 피지컬이 험악할수록 공손해야 진짜 멋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네. 저희는 광고 듣고 와서 오랜만에 연세 로뎀 정신과 최희연 원장님 모시고 상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유쾌한 세 남자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를 듣고 계십니다. 저는 미국 메릴랜드 주에 사는 문치윤입니다. 네, 김프로쇼 2부는 연세 로뎀 정신과 최희연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찬바람이 살랑살랑 불면서 완연한 가을. 완연한 가을. 이 멘트. 누굴 쳐도 나오는 완연한 가을. 완연한 가을입니다. 네. 어떻게 저 점 찍고 준비 잘 하고 계세요? 가을 씨? 여름 시각하고. 네. 그러네요, 진짜. 계속 여름이면 좀 이상하다. 계절마다 이름 바꾸세요. 계절마다 바꿀까요? 가을 작가님 나오셨어요. 이쪽 뺨에다가 찍고 있는 겨울이. 봄이. 좋은데요? 봄이. 지난번 어쩌라고 사연은 나이가 어린 분이셔가지고 반갑게 맞았다가 굉장히 난해해가지고 제가 사실 잘 못 따라가서 힘들었는데 다시 우리 40대 남성분이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마음이 좀 편해진다 갑자기.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40대 남성이라뇨. 40. 그렇지. 40대가 아니라 40. 네. 만으로는 30대. 자. 그래서 40대 남성분의 사연을 우리 김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요 사연은 또 저랑 신체적인 부분이 약간 싱크가 있어요. 다시 한번 메소드를 읽어봐야겠네요. 전 어릴 때부터 눈이 나빠 항상 맨 앞에 앉아서 수업을 듣곤 했어요. 칠판 글씨가 안 보여서 친구들에게 필기를 받아 적으며 학교 생활을 하곤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시력 검사를 했을 때 시력은 마이너스 30디옵터가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시력이 너무 나빠서 안구가 팽창이 많이 되다 보니 눈과 관련된 질환이 많이 발생하더군요. 일단 초고도 근시,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그리고 각막 이식까지. 지금 현재 눈 상태는 오른쪽은 동공 조절 능력 상실에 각막 이식에 시력은 0.02에서 0.05가 나오고 왼쪽은 황반 변성이라 위쪽으로만 보이는 상태입니다. 시력은 0.3이 나오지만 글씨가 찌그러져 보여서 책을 읽을 수는 없는 상태죠. 직장은 작년까지 다녔고 이제 집에서 쉰 지 벌써 1년이 넘었네요. 올 초까지는 실업급여로 버티다 지금은 아내가 일하고 저는 집에 있는 상황입니다. 운전이 안 되고 나이가 42이 되니 이력서를 내도 서류 전형도 통과가 안 돼서 자신감도 떨어지고 우울증도 오고 있습니다. 하루는 화가 나고 하루는 한없이 작게 느껴지곤 하지요.
각막 이식은 2번 받았는데 눈은 다시 나빠지고 녹내장이 있어서 안압 때문에 눈이 자주 뻐근하곤 합니다. 돌파구는 안 보이고 무슨 일을 해야 안정될지 모르겠네요. 현대의학으로는 더 이상의 회복은 어려울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정신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을지 상담하고 싶었어요. 누구에게도 힘들다는 내색을 못하고 가슴에 쌓이는 게 많다 보니 누군가에게 당신 진짜 힘들어 보인다. 그 마음 같이 나누자. 얘기라도 듣고 싶어 글을 써봅니다. 정신과는 한번 가봤는데 약물은 녹내장이 있어 어렵다고 하더군요. 주위 사람들은 제가 워낙 밝고 주도적인 성격이라 제가 느끼고 있는 감정보다는 덜 느끼는 것 같아요. 사실 와이프만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기분입니다. 저는 내 자신이 필요가 없다고 느끼면 존재 가치를 못 느끼는 스타일이거든요. 사연이 선택되지 않는다 해도 이렇게 글을 쓰고 나니 기분이 좀 나아지네요. 네. 네.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여기도 뒤에 글 자른 거예요? 네. 제가 읽어드려야지 또. 김프로쇼 항상 잘 듣고 있어요. 항상 감사합니다. 김 선생님, 배 감독님 케미 좋아요. 자유로워 보여서 기분도 좋아지고요. 네. 왜 잘랐을까? 저희 겸손한 방송이라. 김 선생, 배 감독만 언급돼서 자른 것 같네. 그렇죠. 아, 그런가요? 김프로 안 써서? 그러게. 네. 아, 아무튼 감사합니다. 감사한데 굳이 부끄러워요. 네, 부끄러워서 그랬어요. 네. 부끄럽다. 네.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진짜 야 저는 이제 글을 읽기만 하는데도 네. 와 이게 참 얼마나 힘드실까. 처음에 40대 남자분 사이에서 하면서 좋아했던 게 좀 되게 죄송해질 정도로. 네. 거기다가 이게 저번 주 사연이랑은 또 좀 다르게 완전히 전혀 스타일이 다르니까 사연의 스타일이 몸이 불편하시고 아프신 거잖아요. 네. 좀 고통이 심하시겠다. 이미 그리고 현대의학으로는 어쩔 수 없는 네. 상태까지 되셨다니까. 그래서 제가 초반에 까불까불한 거는 그래서 너무 침울하게 너무 막 이렇게 뭐 숙연하게만 이렇게 하면 오히려 이분한테 도움이 될까 싶은 생각이 조금 들어서 네. 물론 이거는 제가 과연 상상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제가 공감을 한다고 말씀드리는 제가 죄송할 만큼 되게 심각한 사연인데 제가 신체 싱크가 있다고 말씀드렸던 게 제가 어렸을 때 고도근시였어요. 눈이 많이 안 좋았죠. 마이너스 15, 13 이랬거든요. 아, 그 마이너스 15, 13이라고 하면 근시가 아닌 분들은 상상이 잘 안 되실 거예요. 이걸로 저는 군대를 안 갔고 일단. 네. 눈 때문에 군대 안 가기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요. 그쵸.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데 제 시력은 군대를 못 가는 시력이었어요. 그게 제가 마이너스 15였는데 이분은 2배잖아요. 마이너스 30이에요. 네. 마이너스 15일 때도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삼다수 물병을 손에 들고 있는데 10cm 이내에 가까이 하지 않으면 안 보여요. 무슨 글자인지. 안경을 벗으면 그렇죠. 네. 제가 그렇게 26살 때까지 살았거든요. 네. 눈이 안 좋은 게 진짜 인생의 가장 큰 짐이었어요. 마이너스 30이면 와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불편함뿐만 아니라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눈이 안 좋으면 각막이 거리를 조절해서 초점을 맞춰서 보는 거잖아요. 네네. 어떻게든 거리를 초점을 조절해서 맞추려고 눈 속에서는 근육이 열심히 운동을 하는데 너무 눈이 안 좋다 보니까 이게 근육에 과부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네. 엄청 힘든고 어려운 거거든요, 진짜. 네. 고생을 해봐야지 그게 무슨 뜻인지를 그러게. 알겠군요. 네. 네. 눈이 뻐근하다는 게 그런 거구나. 눈이 정말 아파요. 보기를 포기하면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든 보겠다고 생각하면 막 30분만 뜨고 있으면 진짜 그냥 뜨고 있기도 힘들 만큼 피곤해져요. 네, 안경을 벗고 이거는 있으면. 정말 맥락에서 벗어난 쓸데없는 얘기인데 네. 김 선생이 제가 룸메이트였어요 대학 때. 그때는 안경이 약간 뱅글뱅글한 느낌이 약간 있는 안경이었어요. 완전은 아니었는데 이렇게 보면 그냥 안경은 아니고 약간 이렇게 눈이 안 좋구나라는 게 이제 보일 정도였는데 그래서 군대를 면접받았잖아요. 제가 군대를 늦게 갔거든요. 김 선생과의 마지막 룸메이트였던 거를 하고 군대를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 뭐가 있었냐면 병역 비리가 있었어요. 싸이가 문제가 됐던가 누가 하면 대대적으로 병역 비리가 있어가지고 김 선생 같은 경우는 제가 가서 굉장히 운이 좋다고 생각했어. 왜냐면 면제를 됐잖아. 신검을 일찍 받은 거야. 근데 신검을 조금 고 병역 비리 있은 다음에 받은 사람이 저희 군대에 왔어요. 저희 내무반에. 김 선생이 2배는 안 좋은 것 같아. 정말로. 진짜 그분은 안경을 쓴 상태에서도 자기 근무를 보느라고 그걸 눈앞에 갖다 대고 이렇게 봐야 보이는 정도였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그분은 그냥 평소 같은 면제인데 맨날 욕했어. 나는
면제인데 나는 면제인데 이거 때문에 터져가지고 그냥 가라 그래서 왔다고. 그랬구나. 네. 진짜. 그럴 수 있어. 근데 지금 무슨 맥락에서 얘기 나올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만큼 군대 돈- 면제하니까 그 얘기 나왔어. 그치. 어쨌건 뭐 아, 그럼 힘들어요. 나도 군대에서 눈 아팠던 얘기 해야 돼? 아, 저는, 아이, 뭐 더 있어? 이런 얘기를 듣고 싶으셨던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 선생, 배 감독의 케미가 좋다. 자유로운 영혼이 느껴진다. 네. 개소리 하란 얘기야. 형님이. 아이고, 천만다행히 우리가 보이는 라디오나 비주얼 중심의 방송이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인가. 네. 그러니까 저는 사연을 읽으면서 아 이분한테는 우리의 가치가 그러니까 필요함의 정도가 다른 분들보다도 훨씬 더 높을 굉장히 수도 크죠.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크죠. 들면서 네. 잘 만들어야 되겠다. 네.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옆에서 왁자지껄 쓸데없는 소리 하면서 떠들고 있는 기분을 들게 해드리는 게 네. 오히려 또 그래 내 사연이네 내 사연을 가지고 저런 개소리를 한단 말이야 뭐 이러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네. 우리가 그 오빠 생각 빠다는 것도 얼마나 좋아하실 거야. 네. 쓰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좀 풀리셨다고 하셨으니까 네. 자주 보내주세요. 근데 굉장히 강한 분이신 것 같아요. 왜냐면 주위 사람들이 못 느낄 정도잖아요. 주도적인 걸로 알고 성격 자체가 네, 또. 속은 굉장히 힘든데 네. 너무 밝고 너무 긍정적이고 하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힘든 것만큼 자기를 몰라주는 게 또 힘드신 거니까. 그래서 저희한테 사연 보냈다는 거잖아요. 네. 누구에게도 힘들다는 내색을 못하니 가슴에 쌓이는 게 많은데 네. 당신 정말 힘들어 보인다라는 말을 좀 나누고 싶어서 사연을 보냈대요. 네. 근데 조금 의아스럽기는 해요. 왜 그 얘기를 주변에서 같이 하고 아니 그냥 가만히만 계셨어도 시력이 안 좋은 것 때문에 힘드시겠다라고 얘기 충분히 들으실 만한데 왜 이 이야기가 공유가 되지 않는 분위기일까? 그거는 본인이 너무 밝게 지내서인가? 그 주변 분들도 아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얘기를 그러니까. 하는 분위기조차도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걸 안 만드시니까 네. 옆에 분들은 이렇게 보면 눈이 굉장히 힘드시고 아프시구나라는 걸 느껴지는데 저 괜찮아요. 뭐 이렇게. 계속 그렇게 너무 밝게 계시니까 힘드시긴 할 텐데 내가 힘드시죠 이렇게 얘기를 안 하기를 원하시나 보다. 그렇게 되면 사실 본인도 그런 얘기를 듣고 싶지 않은 거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 저한테 자꾸 그러세요. 잘못했습니다. 그게 약간 이중적이에요. 지금 상황에서 밝게 지내는 그 모습이 참 좋고 이 사람의 네. 강점이기도 한데 동시에 본인이 힘들어라는 얘기를 못하는 하나의 또 원인이 부분이 되니까. 되는 것이 돼서 그 부분이 상당히 양면적이세요.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쉰지 1년, 그 전에 직장도 다니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사회생활 나름 하셨어요. 성격도 밝고 주도적이시기 때문에 내가 되게 힘들고 어렵긴 한데 또 그거를 여기저기 나 되게 힘들어 어려워 이런 말 하기는 싫은 성격 있잖아요. 사람들도 성격을 아니까 뻔히 되게 힘들어 보이는데 힘들지 괜찮아? 이런 말을 하기도 애매한. 그렇죠, 그렇죠. 듣고 싶긴 한데 그걸 내가 주도적으로 나 힘들어 이런 말은 또 못하고 그런 거네요. 그래도 그걸 만들어야죠. 네. 네. 모든 사람한테 그거를 다 들을 필요는 없으니까 어. 어느 시점이나 어느 대상이나 이걸 좀 구분을 해서 네. 요 정도 시점에서는 내지는 요 정도 대상에게는 듣자라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충분히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 걸 나눌 수 있으려면 되게 가까운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네. 그 아내분이거나 또는 가족이거나 정말 가까운 친구 요 정도일 텐데 일단 아내를 생각하면 지금 내가 생활도 안 되고 돈도 못 벌어오니까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나 힘들다 어렵다는 얘기를 또 못 하실 것 같기도 해요. 아내한테는 특히. 그러다 보니까 나눌 사람이 또 많지도 않고. 근데 또 심정적으로는 아내에게 굉장히 좀 많은 의지를 하시는 것도 같고 그렇죠. 두 분이 이런저런 얘기를 좀 많이 하시고 하는 게 어떨까. 그전에는 본인이 일을 하셨고 이제는 내가 집에 있는지 1년 아내가 나가서 이제 경제활동을 한다 하셨는데 양상이 많이 바뀌기도 했거니와 익숙하지 않은 생활에서 오는 불편함이 이제서야 좀 실감이 난다던가 부담스러운 감정이 이제 생긴다던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 이렇게 분이 딱 써주셔서 하루는 화가 나기도 하고 하루는 한없이 작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하루는 우울하기도 하고 집에 있다 보니까 이게 너무 막 감정적으로 힘든 거죠. 그쵸. 네. 그러니까 신체가 아픈 거는 내가 마음가짐을 어떻게 한다 그래서 이게 바뀔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본인이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왜 나한테 이런 게 찾아왔을까 하는 거에 이제 화가 막 나셨다가 그것 때문에 또 아무것도 못 하니까 또 쪼그라드셨다가 뭐 이런 거를 이제 반복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우울증 약을 어쨌든 써보려고 하신 건데 그것도 지금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울증 약을 쓸 수는 있는데 네. 녹내장 때문에 걱정이 돼서 쉽지는 않겠다라는 건 이해는 가요. 약들 중에는 녹내장을 악화시키는 약들이 확실히 많거든요. 근데 다는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까지 평가를 했는지는 좀 궁금한데 물론 이제 개인 병원에서는 평가하기가 좀 어려울지 모르니까 대학병원 정도는 가셔서 네. 안압 체크 확실히 하시면서 그 항우울제를 조금 검토해 보시는 건 필요하겠다. 그리고 정 이제 약이 안 되겠다 그러면 요즘은 뇌파를 관련된 치료들이 조금 있어요. 그렇습니까? 자기장 치료도 있고 전기 치료도 있고 흔하지는 않는데 네. 찾아보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대안들도 좀 확인하셔서 가급적이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좋겠다. 어디 이런- 가면 받을 수 있나요? 그런 치료는? 일단 제가 어디에서 하는지를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근데 인터넷에서 아마 찾아보면 뇌파 치료, 뇌파 자기장 치료. 치료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확인해 보면 좀 있을 거예요. 근데 뇌파 치료는 시야가 필요한 치료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하는 치료가 있거든요. 그건 아마 협조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TMS 뭐 이런 자기장 치료 같은 것들은 그냥 앉아 있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나아가는 전기 치료가 요즘 있어서 네. 그것도 좀 찾아보시면 정보들을 인터넷에서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활용하시면 좋겠고 약물 치료도 아직은 결정난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의학적인 치료는 의학적인 치료대로 하시되 내 자신이 필요가 없다고 느껴지면 존재 가치를 못 느끼는 스타일이에요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쓰임새가 있구나. 내가 아직도 세상에서 쓸모가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일을 뭐라도 하나 이제 찾으셔야 될 것 같다. 네, 그게 어떤 일이 될지를 좀 상의를 들어봐야 되겠지만 네. 뭔가 그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뭔가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셔야 될 것 같아. 네. 네. 지금 일을 안 하신 지가 좀 됐으니까 그렇죠. 꼭 막 돈을 못 벌더라도 상관없어요. 네. 모든 분야에서 탁월한 게 쓰임새가 크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떠올랐거든요. 아버지가 저한테 초등학교 때 가훈 쏘러 숙제 시켰더니 아버지 가훈이 뭡니까? 처음 생각해 보신 거예요. 그때 가훈? 그래서 써줬어요. 남한테 필요한 사람이 되자. 그 정도로 자기가 쓸모가 있다. 이런 데서 자부심을 얻으시는 분이에요. 근데 IMF 때 놓으셨거든요. 금융권에 계시다가 그때 정말 야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아무것도 안 하지? 아무것도 못 하고? 그 저렇게 왜 나한테 화를 내시지 아버지가? 막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버지가 근데 제 동생 막 운전 가르쳐주고 그리고 뭐 제가 여기서 이것저것 막 물어봤거든요. 집에 계속 노시니까 엄마가 가가지고 뭐 이거 좀 물어봐라 야 이것저것 가가지고 뭐 좀 도와달라 그래. 해서 했더니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나아지셨는데. 네. 근데 그게 꼭 뭐 금융권에 평생 일하신 분의 노하우 이런 걸 물어본 게 아니거든 내가. 아버지 이거 그 미끼는 어디서 사요? 뭐 낚시하러 갈 때 뭐 이런 걸로도 좀 해소가 됐거든. 그러니까 본이 제 아버지랑 성격이 좀 비슷하신 것도 같아요. 힘든 내색 안 하고. 근데 내가 내색 안 해서 좀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도 하시는 것 같고. 자기가 이제 어떤 컨디션이든 이렇게 일을 잘 해냈다는 거에 대한 자부심도 좀 있고 하셨는데 몸이 생각보다 더 많이 불편해지셔서 좀 그런 게 커지신 게 아닌가. 좀 힘들고 조금 힘에 부치는 모습을 보여줘도 괜찮을 만한 친구, 주변 분들과 함께 있으면서 다른 것들을 좀 활동을 좀 하시면 어떨까. 뭔가 이렇게 시력이 불편하신 분들이 시간과 노력을 조금이라도 들여서 하실 만한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한 번도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신체 장애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하나로 다른 사람한테 귀감이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그렇죠. 그냥 네. 보통 살 때도 좀 힘들다고 치지만 저렇게 힘든데도 열심히 사네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래서 본인이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애써서 잘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뭐 요즘은 SNS에서 혼자서 그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기회가 되시면 본인이 약간 강사 자격 정도를 뭔가 배우는 게 있어서 앞에 강연자로 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자살 예방 활동을 주로 하는데 그 자살 예방 활동 중에 생명사랑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소중히 여기고 생명을 존중해야 된다 이런 부분으로 자기 부분을 강조하는 것들을 강사로 활동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도 아주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런데 그런 생각을 제가 딱 하면서 딱 걸린 게 이분은 자기 장애가
안 보여지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포장되는 쪽에 익숙하신 게 아닌가? 그래서 그거를 본인이 전면에 내세우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라는 표현 자체를 별로 선호하지 않는 분이 아니신가? 그러다 보니까 아무 일도 없듯이 굉장히 밝고 즐겁게 지내시는 것이 아닌가? 차라리 그걸 화두로 꺼내서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본인한테 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네. 그 부분이 만약 그렇다면 그 부분을 먼저 조금 극복해야 될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지금 말씀하신 걸 언뜻 들으니까 상담과 관련한 뭔가를 활동을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언뜻 그럼요. 들기는 하거든요. 예. 재작년인가 전전에 이제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이 이제 끝났어요. 바르셀로나가 우승을 한 걸로. 이제 그 여운이 되게 많이 남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경기에서 이제 은퇴를 한 전설적인 차비 에르난데스라는 선수가 있어요. 경기를 다 끝내고 새벽 4시 반에 다 끝난 다음에 차비 에르난데스에 대한 이제 블로그를 검색을 해보고 있었어요. 이 선수가 얼마나 훌륭한 선수였느냐 뭐 이런 걸 스스로 추억하고 싶어서. 근데 어떤 글을 우연히 블로그를 봤는데 너무 유려한 문장으로 축구와 그 선수에 대한 해석을 해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축구 관련 기사 글을 꽤 많이 봤지만 이렇게 깊이와 글솜씨를 동시에 가진 칼럼과 이런 거를 거의 처음 본 거예요. 네. 되게 감탄을 하면서 봤어요. 근데 일반인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분 되게 훌륭하다. 우선 글들을 하나하나 다 봤죠. 그 블로그에 있는 포스팅들을. 보면서 야, 대단하다. 축구에 대한 깊이 있는 식견은 말할 것도 없고 글솜씨가 너무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감탄을 하고 보다가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았던 게 이분이 눈이 안 보이는 분이에요. 눈이 안 보이는 분인데 듣고 경기를 듣고 그거를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해서 글을 쓰신 거예요. 아, 진짜요? 네. 와.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젊었을 때는 축구를 보던 분인 거지. 근데 몇 년 전부터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계시는데 자기가 좋아했던 축구와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을 늘 이제 기사들도 시각장애인용 기사들을 읽을 툴이 있잖아요. 네. 모니터링하고 축구 경기를 플레이를 해놓고 듣고 하면서 그거를 자기 소일거리로 블로그에 이제 글을 쓴 건데 글이 너무 훌륭한 거예요. 야,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그 블로그 제가 찾아가지고 지금 당장은 떠오르지 않는데 몇 년 전 일이라 제가 게시판에다 어디 올려드릴게요. 그렇죠. 네, 근데 그분이 그리고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어. 그때 당시가 제가 이제 삶의 무료함을 느껴서 되게 막 힘들던 때였는데 호강에 겨우 요강에 똥 누는 소리를 내가 했구나 라고 반성한 계기가 됐어요. 그걸로 저의 무료함을 싹 다 털었어요. 그만큼 큰 충격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단순히 눈만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다른 병이 있어서 주기적으로 투석을 받는 분이셨어요. 야. 몸이 너무너무 힘든 분인 거예요. 근데 자기의 모든 열정과 그 관심을 쏟아서 축구에 관한 글들을 쏟아내고 있는 건데 야. 그 블로그 보면 이제 조회수 같은 게 나오잖아요. 네. 몇 개 없어. 어. 아무도 안 보는 글을 혼자 쓰고 있다는 거잖아. 야. 자기 인생에 그게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걸 해내고 있다는 증거였던 거예요. 너무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런 분이 있다. 네. 예, 그런 삶이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네. 근데 좀 더 알릴 수 있는 기회를 타시는 게 좋겠다. 제가 그래서 그분을 어디 축구 프로그램 이런 데 추천을 해보려고 서영욱 씨한테 메일을 보내볼까 막 생각만 하다가 못했어요. 그 기회를 놓쳐가지고. 지금 다시 생각이 났네요. 어. 네. 최근에 저도 페이스북에서 한 내용을 봤는데 한 여성분인데 20대 한 후반인가 그런 것 같은데 20대 한 중반까지 밖에 생활을 전혀 안 했던 분이더라고요. 그분도 시각에 문제가 있고. 근데 이제 강연을 하는데 자기 시각이 아마 한 3, 4년 이내로는 완전히 소멸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보이는데 이것마저도 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태인데 근데 그분이 캐릭터를 그려요. 예, 그걸로 이제 사람들과 소통하게 되고 심지어는 이제 그것 때문에 방송에도 나가고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의 과거 인생을 생각해 보면 자기가 시야가 안 좋다는 이유 하나로 굉장히 운둔 생활을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참에 그것들을 그런 기회를 통해서 발휘를 하게 된다니까 우리 보기에는 너무나도 그런 삶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사는구나라고 귀감이 되거든요. 지금 사연 보내신 분께서 그런 부분으로 자기의 부분을 공유할 수 있는 마음 자세. 이거를 그냥 아무 일 없는 것처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얘기하는 게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힘들다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병원에서 많이 보는데요. 병원에서 맨날 표정 안 좋고 힘들다라는 얘기하는 사람들이 가끔 길거리에서 보면 너무 밝아요. 아주 예외, 제가 스스로 깜짝 놀랄 정도로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 그게 그런 거예요. 밖에서는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자기는 죽겠는 거죠. 근데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은 안 하는 것도 문제긴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못 참으니까 그걸 병원에 와서 하고 병원에서 도움받는 건 다행이긴 한데
그래도 그거를 자기가 살고 있는 영역 안에서 나 사실은 힘들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세까지는 가도록 돕는 게 맞거든요. 네. 힘들다고 얘기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충분히 그렇죠. 힘드실 것 같고요. 저희가 짐작하는 것 이상으로, 저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힘드시는 게 맞고, 또 그거를 잘 이겨내고 계시니까 힘내라는 말씀 저희가 드리고 싶고, 근데 그걸 좀 오픈하셔도, 오히려 오픈하시는 것이 본인한테 더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김프로쇼 더 재밌게 잘 만들어 봅시다. 우리. 네.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우리도 벌써 힘을 얻잖아요. 네. 이렇게 사연만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힘을 얻네요. 그러니까 이분한테는 얼마나 저희의 주접이 큰 힘이 됐을까 싶은 생각이 덜컥 드니까 야 이거 잘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우리 주주에 엄청 큰 힘까지는 아니고 오후에 권태를 살짝 물릴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뭐 그 정도 생각해 봅니다. 네. 자 아무튼 기운 내시고 뭐 이후에 마찬가지로 다른 내용 더 추가적으로 저희가 상담을 해드렸으면 혹은 말동무가 되드렸으면 하는 내용이 있으면 소소한 거라도 좋으니까 그렇죠. 꼭 거창한 문제가 있어서 이걸 해결해 주세요라는 게 아니어도 되고요. 한번 하셨으니까 뭐 이런저런 소소한 게 있었다고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뭐 그거 가지고 또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아무튼 뭐 편하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혼자 끙끙 앓면서 고민하고 계시는 다른 분들 고민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한테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사연 가지고 찾아뵙고요.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